지수함수는 제가 지수할 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왜 우리가 다항함수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지수의 위치가, 그러니까 미지수는 표현 적절하지 않은데 독립변수의 위치가 지금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요 3과 x의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위치가 지수의 위치로 이동한 함수가 지수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수함수의 정의를 써보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이 말이겠죠? 맞아요? 네.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는데 이때 a는 1이 아닌 양수입니다. 식으로 써보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입니다. 이렇게 부를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놈의 정식 명칭은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입니다. 자, 지수할 때도 제가 밑이 1이 아닌 양수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지수 함수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a가 1이 아닌 이유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네. a가 1이 아닌 이유는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1의 x제곱, 즉 그냥 1이 되죠.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 근데 상수함수 이미 다항함수에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편입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네. 이므로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두 번째, a가 양수인 이유는 a가 음수이면 a의 x제곱이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근 배우셨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y가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x가 2분의 1이 되면 y는 사실상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실수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의 욕망은 사실상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의 x제곱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게 만들고 싶은 사람의 의도는, 그러니까 밑을 양수로 그냥 만들어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함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네. 밑은 양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밑의 범위를 구분해서 그리시오. 그려보죠. 밑은 1이 아닌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구분되겠냐면 1보다 클 때하고 0과 1 사이일 때 두 가지로 구분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0과 1 사이일 때 먼저 써야 될 것 같지만 보통은 a가 1보다 클 때를 먼저 씁니다. 왜냐면 이때가 단조 증가함수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값이 점점 커지려는 걸 알 수 있죠. 직선의 형태는 아닐 것이고, 알겠죠? 얘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그냥 그래프의 모양 외우는 겁니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가 1이고요. 이게 y는 a의 x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되게 쉬운 함수예요. 단조증가함수 혹은 단조감수 함수, 1대1 함수거든요. 아시겠죠? 복잡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 왼쪽을 쭉 연장하게 되면 x축에 점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a가 1보다 크면 지수가 음수가 들어오면 실제로 마이너스를 밑에 주면 역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거듭제곱, 그러니까 분모가 1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계속 거듭제곱하면 점점 양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근하는 거죠. 또 이쪽으로 가면 양의 먼저 발산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잠깐만요.
이상한데? 됐네요. 이때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 좀 비슷하게 그릴까요? 좀 미끄러워서 예쁘게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 거부터 하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밑을 갖는다. A 같을 순 없죠. 예. 일과 그러니까 서로 역수의 밑을 갖는다라고 하면 역수의 밑을 갖는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완전히 완식이 돼서 서로 대칭이거든요. 겹쳐보면. 예. 그렇게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y는 2x제곱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y는 2분의 1의 x제곱 있어요. 그럼 얘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x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 시키면 얘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밑이 역수인 경우에 그렇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특징을 좀 관찰해서 써보겠습니다. 지수의 특징을. 별로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한 함수니까. 일단 정의형 먼저 써볼게요. 정의형은 뭡니까? 실수 전체죠. 치역은요. 지금 그래프 아까 확인되시죠? 어디에만 있었어요? X축 위쪽에만 있었죠? 그럼 양의 실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의 실수입니다. 지수함수가 밑의 범위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두 점과 점근선 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두 점이라고 표현한 책도 있어서 그냥 두 점이라고 써놨어요. 알겠죠? 일단 0,1 꼭 지나고요. 그 다음에 1,2 지나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0,1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를 지난다.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죠. 이 뒤에서 이제 로그 함수 배울 텐데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거든요. 그래서 XY 위치만 바꿔보면 전부 다 뭐가 돼버리냐면 로그 함수의 특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령 로그 함수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나요? 예, 맞아요. 그럼 로그 함수는 1,0 지나고 A,1 지나나요? 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Y만 바꿔버리면 전부 다 로그 함수의 성질이 되니까 이거를 지금 보시고 로그 함수 하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어요. 아, 지수함수는 거꾸로 하면 이랬었지 이렇게. 아시겠죠? 네. 다음 세 번째. 미치의 범위에 따라 함수의 증가, 감소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쉬운 얘기인데요. A가 1보다 크면 어떻든가요? 무슨 함수든가요? 단조증가 함수. 그죠? 네. 너도 수학을 좀 옛날 사람한테 배웠구나. 네. 요새 단조증가 함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옛날 배운 사람이라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 쓰는데 단조증가함수라는 표현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어요. 그냥 그 1대1 함수고 증가함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단조함수란 말이 뭐냐면 그냥 함수가 단조롭다는 뜻이에요. 뭐가 단조롭냐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간다. 이런 걸 이제 단조롭다고 해서 단조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단조함수라는 뜻이 사실상 무슨 뜻이냐면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단조증가함수라는 것은 단조함수인데 증가하기만 하는 함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맞아요? 증가함수라는 건 뜻이 뭐예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는 걸 증가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만약에 x1과 x2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하면 단조증가함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라면 단조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식으로 썼을 때 x1과 x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종속변수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역전돼 버리죠. 아시겠죠? 네.
4번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밑은 1보다 큰 상태인데 함수를 좀 여러 개 그리면 이 밑들도 대소관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가령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y는 뭐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3의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3의 x제곱은 사실 이 왼쪽은 또 음수 들어가니까 또 역수 바뀌고 머리 아프니까 이쪽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쪽을 생각을 해보면 3의 x제곱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3의 x제곱은 0,1 지나는 건 똑같거든요. 0,1 지나는 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의 왼쪽, 저는 여기 이제 교차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차점의 왼쪽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버려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얘가 이런 식으로 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위에 있던 함수는 이쪽에서 아래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3의 x제곱은 실제로 이제 이쪽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x제곱을 증가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밑이 똑같이 1보다 큰데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지수함수를 그려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지수함수의 왼쪽과 오른쪽의 이 관계를 좀 보시면서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수함수는 그나마 학생들이 좀 쉽게 그리는 편인데 로그 함수는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이거 안 헷갈리고 그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일단 좀 더 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얘가 y는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0과 1 사이일 때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0과 1 사이일 때는 2분의 x하고 3분의 1 x가 한번 그려보죠. 가령 뭐 이렇게 생긴 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다 라고 합시다. 그럼 3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아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더 위겠죠. 그러니까 이 교차점 위치가 바뀐다는 거 말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3분의 1이 이쪽으로 증가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0에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3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좀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함수가 위에 존재해요. 아주 쉽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려도 돼요. 뭐라고요?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요.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려도 그냥 무조건 맞게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히 이런 거 그릴 때 머리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아껴서 좀 더 복잡한 거 생각할 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리면 좀 빠르게 그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죠. 그래프가. 맞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로 5번 역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3, 2,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적으면 그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두 지수함수 y는 ax제곱 그리고 y는 bx제곱에서 만약 이걸 만족한다고 합시다. 둘 다 1보다 큰데 b가 a보다 더 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즉 y축의 왼쪽에서는 약간 교차점의 우측, 사실 y축과 교차점을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럼 교차점의 좌측에서는 밑이 작은 애가 위에 있겠죠. 그래서 밑이 작은 애가 위에 있으니까 누가 위에 있어요?
A의 x제곱 위에 있으니까 A의 x제곱이 B의 x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x가 0보다 크면 이건 교차점의 우측이니까 밑이 큰 애가 위에 있는 거죠. B의 x제곱이 A의 x제곱보다 큰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A, B가 둘 다 0과 1 사이인데 B와 A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때도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교차점이 좌측이거든요. 그럼 누가 위에 있어야 되죠? 밑이 작은 애가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B의 x제곱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x가 0보다 크면 교차점이 우측이죠. 그럼 밑이 큰 애가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B의 x제곱이 A의 x제곱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하죠. 예, 그래프 없이도 대소관계도 판정할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위에 그려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알겠죠? 다음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AX제곱과 A-X제곱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Y축의 대칭이 되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려보세요. Y축 대칭이 되게. 하나의 좌표 평면에 두 개 다 그려보세요. XY라고 했을 때. 이게 Y는 AX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무엇이다?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 그 지수법칙에 의해서 기인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겠죠. 첫 번째, f x 플러스 y 함수값이다. 독립변수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지수에 들어간다고. 그럼 지수의 합이죠. 지수의 합은 각각의 곱이 되겠죠. 가만히 있어. 그죠? 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fx, fy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부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a의 x 플러스 y제곱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과 같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fx 플러스 y는 뭐예요? ax 플러스 y제곱이죠? fx는 ax제곱이죠? fy는 ay제곱이죠. 자,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근데? 2단위 문제 자꾸 이런 거 내요, 짜증나게. 예, 본 적 있죠? 예. 그래서 지수함수 알고 있으면 그냥 지수함수 집어넣어서 풀면 풀려요. 예. 그런데, 모르면 막 계속 숫자 넣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건 좀 반칙이에요. 선행 학생한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두 번째. f, y분의 x는 뭐가 될까요? 이게 분수지수죠? 그럼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y제곱근 루트 fx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지수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a의 y분의 x제곱, 요놈은 y제곱근 루트 a의 x제곱이다. 이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성립할 거고요. 세 번째, f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는 f의 x제곱분의 1 이게 되겠죠. 역수관계가 되겠죠. 얘도 지수법칙으로 설명하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a의 x제곱분의 1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되겠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이 있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옮겨져요. 이때 mn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럼 그냥 평행이동 어떻게 한 거냐 이거만 맞추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죠? 이 식을 변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이 식을 변형하면 y는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리고 3의 2x제곱이죠? 더하기 1 맞습니까? 그러면 3의
2x 더하기 4제곱이잖아요. 근데 평행이동 정보를 확인할 때는 항상 이 x의 계수로 항을 묶어주세요. 안 그러면 잘못하니까. 알겠죠? x의 계수로 항을 묶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 x 대신 뭐 들어가 있죠?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들어간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고 n은 1이 됩니다. 항상 이 평행이동 이 나타내는 이 변환식 있죠? 이 변환식은 항상 뭘 기준으로 서술되냐면 점의 평행이동을 기준으로 서술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m-2고 n1이라고 하셔야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2로 묶지 않으면 학생들이 2x 플러스 4라고 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갔다고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x의 계수를 묶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에 다 대칭시켜서 그려봐라. 이건 그냥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한번 좀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의 좌표 평면에 4개의 곡선을 그릴 거예요. 알겠죠? 아, 밖에 놀고 있네. 놀고 싶게. 자, 만약에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아까 이거 그렸었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y축 대칭이 되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x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쉽지 않다야. 대충 하십시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걸 한 좌표평면에 그려서 좀 대칭 관계를 눈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집어넣은 문제고요. 다 그렸죠? 그리고 지수함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프 그리는 걸 보니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에 보시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책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냐면 이 공간을 좀 넓게 빼가지고 여기 점 같은 걸 찍어서 문제 내려고 이렇게 그리는 건데, 실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절대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필요한 얘기예요. 실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2를 거듭시고 해보면 x가 2 되도 4죠. 3 되면 8이죠. 4 되면 16이죠. 그럼 막 되게 솟구치듯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살리게 그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의도적인 건데, 실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솟구치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올라가. 2x만 해도 거의 이딴 식으로 올라가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2의 x제곱은 x다. 이 방정식에 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안 만나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느슨하게 그리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한 2x랑 3x 정도 뭐 이렇게 뭐 2x랑 주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솟구치듯이 올라가는 게 맞고요. 맞고 우리가 이제 점들 같은 걸 찍어서 다시 그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알겠죠? 예. 점들 같은 걸 찍어서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도형도 그리고 해야 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늘려서 그리는 거지 실제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삼각함수 얘기할 건데 삼각함수도 원래 되게 납작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막 방울처럼 많이 그리는데 실제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제 모양을 아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내가 문제를 좀 쉽게 풀려고 변형시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개형이에요. 개형이라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사하게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처음 그래프 그릴 때 뭐 하냐면 야, 점 찍어봐, 이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직선만 그게 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든 곡선들은 그냥 다 외운 거지 사실 우리가 그린 게 아니에요. 너네 진짜 다 일일이 찍어? 막 2분의 1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 이거 다 찍어? 안 찍어? 못 찍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개형의 모양을 보고 그걸 기억해 쓰는 거지 우리가 직접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그러면 어떤 새로운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면 이 그래프의 실제 모양이 어떤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다고 특별한 거 있겠어요? 얘 어떻게 그리면 돼요? 민경이 해볼까? 민경아? 첫 번째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니? xm은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의 우측만 그려서 y축의 대칭시키면 되죠. y축의 우측만 그리면 2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그려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아요? 근데 이 왼쪽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대칭시키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y는 2의 절대값 x제곱이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고요. 지수함수 길게 그리는데 y축 아래축 길게 빼는 학생들은 지금 지수함수의 치역에 대한 개념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저것도 마찬가지죠. y축의 우측만 보면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면 되는데, 걔는 아까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죠? 맞아요? 네. 이걸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를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양한 그래프, 우리가 고등석 하에서 훈련했던 것들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적용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a의 fx제곱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여기 들어가는 이 fx는 다항함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삼각함수를 배우면 삼각함수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다항함수를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다항함수가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함수 fx를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합성은 합성함수예요. 맞죠? 이게 일종의 합성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치수 알고 싶으면 당연히 뭐의 최대치수 알아야 돼요? fx의 최대치수 알아야 돼요. 왜냐면 fx의 범위가 바로 뭐가 될 거니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fx의 범위를 먼저 보세요. 알겠죠? fx의 범위를 먼저 보면 어차피 지수함수 a x제곱은 단조증가 혹은 단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 단조증가니까 fx가 제일 작을 때 얘도 최소값을 가질 거고, fx가 제일 클 때 얘도 최대값을 갖겠죠. 근데 a가 0과 1 사이의 값이면 얘가 단조함수 함수니까 fx가 제일 작을 때 최대를 가질 거고, fx가 제일 클 때 최소를 갖겠죠. 동의하시죠? 네.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y는 a의 fx제곱은 단조증가 함수죠. 이 말은 fx가 최대일 때, 누구도 최대예요? y도 최대예요. 그리고 f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면 단조 감소 함수가 되고요. 그럼 저 위에 썼던 걸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네. 최대 혹은 최소를 묻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함수의 치역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함수의 치역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지수로 함수의 경우에 단주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 안 그리고 해석할 수 있어 얘들아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 해석을 좀 해보죠. 자 9번 넘어가 보시면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합성된 지수함수 합성한 지수함수가 밑이 2잖아요. 1보다 크죠? 그럼 단조증가 함수죠. 우리는 뭐의 범위만 구하면 돼요? 1-x의 범위만 구하면 돼요.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1-x의 범위는 얼마가 되겠어요? 0부터 2까지 되겠어요? 맞아요? 0부터 2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이에요? 0 넣었을 때 최대값이죠?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냐면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죠? 아니? 최소값이 미안합니다. 최소값이 0을 집어넣으면 1-x 0 집어넣는 거니까 2의 0제곱 1이죠? 그죠? 예. 최대값은 1-x 1 집어넣는 거니까 4죠? 이해하시겠죠? 가끔 x가 얼마일 때 최소냐고 최대냐고 물어보면 1-x가 0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입니까? 1일 때예요. 1-x가 2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인가요? 맞죠? 맞잖아요. 예. 얘는 x가 1일 때인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예요. 네, 그래프 없이 최대 혹은 최소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시겠죠? 혹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x의 범위를 구하지 않고요. 여기 보세요. 1-x는 무슨 함수죠? 단조 감소 함수죠. 2x의 곱은 증가 함수죠. 그러니까 합성은 되게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소 함수가 홀수에 들어있으면 전체적으로 함수 함수입니다. 감소 함수가 짝수에 들어있으면 전체적으로 증가 함수예요. 증가 함수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감소 함수 한번 거치면 부등호 한번 바뀌죠. 한 번 더 거치면 또 바뀌죠. 그러니까 증가 함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감소 증가니까 감소 함수구나.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다. 1일 때 최소다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제 뭐 미적분 이런 거 배우시면 함수 되게 여러 개 막 합성해 버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도 뭐만 보시면 되냐면 감소 함수가 몇 개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3개다. 아 그러면 감소 함수구나. 4개네. 그럼 증가 함수인 거죠. 아시겠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무슨 함수냐? 이번은 무슨 함수죠?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y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8x라는 2차 함수의 합성함수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y는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fx를 2의 x제곱이라고 보고 g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8x라고 봤을 때 저 y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g서클 f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합니까? 맞아요. 네. 합성함수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간 함수를 합성되는 함수 나중에 함수 합성하는 함수라고 부르는데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이게 합성함수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fx가 gx에 들어가는 거, 즉 2의 x제곱이 2차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의 x제곱의 범위를 먼저 찾아야죠. 이게 최대치로 알고 싶으면. 맞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의 범위를 여기서 알아냅니다. 2의 x제곱의 범위는 4부터 8까지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t로 치환해도 돼요. t로 치환해도 되는데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라고 쓸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신에 제발 이 옆에다가 t의 범위가 이렇다라고 좀 써주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항상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문자만 바꿔놓고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2차 함수입니다. 아들 블록하고요. 대칭 주거듭니까? t는 4죠. 그럼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네. 이 점은 뭐예요? 4, 마이너스 16이에요. 그죠? 이 점은 뭐예요? 8, 0이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때 x값도 추적할 수 있겠죠? 네. t가 4일 때 x는 얼마예요? x 얼마야? 2예요. t가 8일 때 x는 3이죠. 네. 그래서
이때 x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x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예요.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예요.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 배운 절대부등식은 산술 기압 평균과 연결하기가 아주 좋은 소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양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산술 기압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의 a 플러스 x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x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압 평균의 2배이다. 배웠잖아요? 맞아요? 이게 될 겁니다. 그럼 최소값이 8이라는 건 이 값이 얼마라는 걸 뜻해요? 4라는 걸 뜻하죠? 맞아요? 그러면 2의 2a 제곱이 16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a가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산술기압 평균과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기 아주 좋아요. 물론 그런다고 로그 함수는 산술기하고 연결 못하는 거 아닙니다. 로그 함수를 어떻게 해서 산술기하고 연결시키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